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9일 A와 모니tor 마켓 분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주제는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관세 공포를 압도하면서 코스피는 4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0.605% 상승한 3133.74포인트로 마감하며 2021년 9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6.05% 급등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처럼 관세 우려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 관련 내러티브가 시장을 견인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늘 시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국내 정책 기대감이 관세 공포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KOSP는 오늘 상승 마감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수 성과부터 보시면 KOSPI는 0.60% 상승한 3133.74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78% 오른 790.36을 기록했습니다. 정책 효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6.05% 급등했고 방위산업 관련주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수출주는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내수 및 정책 테마주는 강세를 보이는 양극화 장세가 뚜렷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개인이 4억 3,8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4억 2,520억 원을 순매도하며 뚜렷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관세 리스크를 압도하며 투자 심리를 주도했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일부 테마에 국한된 다소 취약한 랠리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표는 주요 업종 등락률입니다. 증권 업종이 6.0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종이 목재, 보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IT 전기전자는 1.25%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주요 지수 현황을 그래프와 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코스피의 3년간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초 저점을 다진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른쪽 표는 주요 지수 요약입니다. KOSPI는 3133.74포인트로 18.79포인트, 0.60% 상승했습니다. KOSDQ는 790.36포인트로 6.12포인트, 0.78% 상승했습니다. KOSPI 200 지수 역시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면 코스피는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거래 통계입니다. 거래량은 약 6억 3,731만 주, 거래 대금은 12조 4,5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534개, 하락 종목은 319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는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을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는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 주체별 순매수 및 순매도 현황을 보여줍니다. 개인 투자자가 홀로 4억 3,800억 원의 압도적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초록색 막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억 2,522억 원, 기관은 2억 810억 원을 순매도하며 붉은색 막대를 형성했습니다. 연기금은 1,254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정책 테마주를 중심으로 순매수에 집중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미국 관세 리스크에 민감한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역시 단기 차익 실현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516억 원, 외국인은 22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기관은 53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 기대감이 높은 테마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관세 이슈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며 뚜렷한 대비를 이룬 하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은 업종별 등락 현황입니다. 시장의 양극화가 업종별 데이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왼쪽의 녹색 그래프는 상승 상위 5개 업종을 보여줍니다. 증권 업종이 6.05%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종이 목재가 3.82%, 보험이 3.10%,
의료 정밀이 2.68%, 섬유 의류가 2.4, 3% 상승했습니다. 오른쪽 붉은색 그래프는 하락한 주요 업종입니다. IT 전기전자가 1.25% 하락했고 금융업종이 0.85%, 철강금속이 0.35% 하락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대표 종목과 함께 보겠습니다. 증권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기대감에 더하기 6.05% 급등했는데 부국증권은 29.9%, 신영증권은 17.2%나 폭등했습니다. 방위산업 역시 정부 육성 정책에 힘입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W4.3%, LIG넥스원 W8.6%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IT 전기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로 1.25% 하락했으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1.6%, SK하이닉스가 1.2% 하락했습니다. KB금융 마이너스 3.0%, 신한지주 마이너스 1.2% 등 금융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상승 종목과 부진했던 하락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주요 종목의 등락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좌측의 녹색 막대가 상승 종목, 우측의 붉은 막대가 하락 종목입니다. 주요 상승 종목을 보시면 부국증권이 무려 29.90% 폭등하며 상한계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영증권 역시 17.18% 급등했고 대신증권도 11.03% 상승했습니다. 방산주인 LIG넥스원은 8.59%,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29%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하락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3.30%, 클래시스가 3.13% 하락했습니다. 금융주인 KB금융이 2.95% 하락했고 대형 수출주인 삼성전자는 1.63%, 네이버는 1.5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핵심 분석입니다. 첫째, 증권주 급등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기대감으로 증권 업종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부국증권은 29.90% 폭등했습니다. 둘째, 방위산업 강세입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L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셋째, 수출주 약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포에 삼성전자, 에네이버러 등 IT 전자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 테마주와 수출 관련주 간의 뚜렷한 성과 격차, 즉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 컨텍스트와 관세 리스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라는 외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외 변수는 국내 대형 수출주들에게는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1.63%, SK하이닉스 1.25%등 주요 수출 기업들은 실적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미국 증시는 관세 우려로 혼조세를 보였고 아시아 증시에도 불확실성이 전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리스크는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오늘 원대 달러 환율은 12.50 원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억 2,52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표는 관세 위협 이후 주요 수출 기업의 주가 반응입니다. 삼성전자 1.63%와 SK하이닉스 1.25%는 반도체 관세 우려와 실적 전망 하향 가능성으로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1.55%는 글로벌 IT 생태계 악화 우려가, 현대차 내 0.85%는 자동차 관세 위협에 따른 수출 차질 우려가 주가를 눌렀습니다. 한 금융경제연구원 전문가는 관세 위협은 단기적 충격을 줄 수 있으나 국내 정책 모멘텀과 글로벌 시장의 적응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해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 전망과 투자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장은 국내 정책 기대감과 글로벌 관세 리스크 간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테마별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투자 기회 요인입니다. 첫째,
자, 자사주, 소각 관련 증권주, 방위산업 육성 정책, 수혜주 등 국내 정책 테마에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관세 영향이 적은 내수 중심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셋째,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강화하는 대형 가치주들이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첫째,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실적 하락 가능성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원화 약세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수입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테마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시장 불균형으로 인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저희 AY 모니터가 매긴 테마별 투자 매력도입니다. 증권 금융 정책 테마는 매우 높음, 방위산업은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IT전자는 낮음으로 평가하여 보수적인 접근을. 이에 따른 당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안합니다. 정책 모멘텀 테마주 비중은 확대하고 대형 수출주 비중은 축소하며 방어적 성격의 내수주를 편입하고 일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여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마지막 슬라이드는 부록 및 데이터 요약입니다. 월별 주요 지수 비교, 업종별 등락률 비교 그래프, 그리고 2025년 누적 투자 주체별 동향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데이터는 2025년 7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블룸버그 데이터입니다. 이상으로 AY 모니터 리서치팀에서 준비한 2025년 7월 9일 증시 분석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